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도함수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가 1이다. 이 방정식에 의해서 z가 xy의 음함수로 정의될 때 이 식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식을 만족하는 z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z로 풀면 x하고 y로 표현이 되겠죠. 그 z는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식에서 z라고 표현된 것은 x와 y로 표현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1학기 때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은 값이면 그 두 값에 같은 작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게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풀어보겠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 이 값하고 1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를 x로 편미분한 것하고 그 값이 1하고 같았으니까 1을 x로 편미분한 것은 같은 결과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1은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1을 x로 편미분하면 당연히 영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값도 영함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을 x로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x하고 y는 독립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z라고 표현된 값은 x와 y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3승을 x로 편미분하면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x의 3승은 변수 취급할 거니까 미분해서 3x 제곱이 될 거고 y의 3승은 y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그러면 상수 취급할 거니까 그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z의 3승은 z가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x하고 y의 함수입니다. 위의 식을 풀어서 얻은. 자, 그러면 어쩌고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연쇄법칙을 써야 되는 거니까 예, 먼저 편미분합니다. 어쩌고의 3승을 편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그렇죠? 끝나지 않았어요. z라는 게 x하고 y의 함수니까 그것을 x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결과를 갖고요. 그 다음 6xyz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로 편미분할 거니까 6, y, 이건 상수 취급이죠.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 우리가 편미분해야 될 것은 x 곱하기 z예요. 그렇죠? x는 변수 취급할 거니까 함수처럼 생각해서 계산하면 되고 z는 x하고 y의 함수니까 역시 그 안에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와 z는 둘 다 변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x하고 z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역시 미분하는 방식, 라이프니츠 룰을 쓰면 되죠. 곱해 놓은 거니까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라는 규칙을 쓰면 됩니다. 곱법칙, 라이프니츠 법칙. 자, 그렇다면 x를 먼저 x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하고 z는 그냥 곱해요. 그럼 1은 곱하나 안 하죠? 예. 그 다음은 플러스, 이제 반대로 합니다. x는 그냥 곱해주고 z를 편미분해서 곱해요. 그런데 우리는 x로 지금 편미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예, 이 전체가 0이지요. 1을 편미분해서.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얼마냐라는 거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로
정리해 주면 돼요. 여기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곱해진 항이 있고 여기 이렇게 6y하고 곱한 부분이 역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곱해진 항이지요. 그렇다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를 묶어내면 여기서 3z의 제곱 그리고 이 뒤에 항에서 6y 곱하기 x가 있죠. 6y x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쪽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은 3x의 제곱 오른쪽으로 넘겨서 부호 바꿔요. 그리고 여기에 6yz가 있죠. 예, 넘어가서 역시 마이너스. 그럼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를 계산할 거니까 이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예, 그래서 6yx 플러스 3z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 나눴어요. 분모로 가면 되지요. 6yx 플러스 3z의 제곱. 여기 분자가 이 값이 되면 되지요. 6yz 플러스 3x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값이 다 계산된 거니까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약분이 되죠? 예. 3이 전부 곱해져서 있으니까 3으로 약분합니다. 예. 그러면 앞에 6은 2가 남아요.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2yx 플러스 z의 제곱분의 2yz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예. 이번에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로 편미분해 볼까요? 역시 같은 값이니까 편미분해도 같아야 됩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 이 값이 1하고 같았으니까 양쪽을 y로 편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1은 상수함수니까 y로 편미분해도 영함수. 그렇다면 왼쪽도 영함수가 돼야 되고요. 이제 y로 편미분할 거니까 y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x는 상수 취급해요. 그렇죠? 그리고 z라고 된 것은 xy의 함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긴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y로 편미분하면 x의 3승은 0이 되지요. 그럼 없어졌어요. y의 3승은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이지요. z의 3승은 어쩌고의 3승이니까 3z의 제곱. 끝나지 않았죠? 어쩌고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 마지막 항은 y로 편미분하니까 이번에는 6x는 상수 취급하지요.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고 y 곱하기 z를 y로 편미분하면 되는데 y에도 변수가 있고 z에도 변수 y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라이프니츠의 룰. 그렇죠? y를 먼저 y로 편미분하면 1이니까 z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y는 그냥 곱하고 z는 y로 편미분해서 곱하고 다 됐죠? 그렇다면 그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구해야 되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 있는 항은 3z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6xy가 있죠. 없는 것은 오른쪽으로 넘겨서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3y제곱은 넘어갔어요.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 6xz도 넘어갔어요. 부호는 마이너스. 다 됐죠?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이 값으로 나누면 되지요. 나눠주면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나눠줬으니까 분모로 갔어요. 6xy 플러스 3z의 제곱분의 여기 뜬 거 6xz 플러스 3y의 제곱.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3으로 약분하면 여긴 2가 이렇게 남으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xy 플러스 z의 제곱분의 2xz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변수 함수를 편미분하는 방법, 예,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3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변수가 그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변수로 편미분할 때 편미분하려는 그 변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변수, 문자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전부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그 같은 방법으로 미분하시면 돼요. 그게 편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3변수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변수 함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3변수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변수가 x, y, z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중에 하나 x를 선택했다면 역시 x로 편미분하는 것은 fx라고 씁니다. y로 편미분하는 것은 fy라고 쓰면 되고요. z로 편미분하는 것은 fz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같은 기호를 가져요.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도 되고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똑같은 기호로 쓸 수 있습니다. 네, y로 편미분한 것은 fy 또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예,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로 편미분하는 것만 예, 정의로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움직여요. 나머지 y와 z는 고정시킵니다. y하고 z는 여기 앞에서도 y, z, 뒤에서도 y, z 같아요. y와 z는 고정, 예, 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y도 z도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만 움직여요. 예, x는 x에서 x 플러스 h까지 0으로 가는 이 작은 값에 대해서 예, 똑같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역시 x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y하고 z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법이다. 그게 x로 편미분하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x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yz는 상수 취급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3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해보겠습니다. 이제 5번 볼까요? fxyz가 2의 xy승 곱하기 로그 z다. 그럴 때 fx, fy, fz를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fx, x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x만 변수. 그렇다면 y하고 z는 상수입니다. 여기 y가 있고 여기 z가 있죠. 상수예요. 그럼 뒤에 곱해진 로그 z는 z가 상수니까 로그 z도 상수예요. 미분할 거니까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수함수 2의 xy승을 x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죠? 미분하는 방법. 예, 편미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지수함수 2의 xy승은 그대로 한번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파워 xy 이것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죠. 편미분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x로 편미분할 거죠. 그렇다면 xy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됐죠. xy를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는 변수, y는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y는 그냥 곱해두고 그렇죠? x는 편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x를 편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럼 1은 곱하나 마나죠? 예, 그래서 xy를 x로 편미분한 것은 y지요. 자, 그럼 다 됐죠. 앞에 로그 z 상수니까 그냥 곱해뒀고 2의 xy는 그냥 곱했고 xy를 x로 편미분하니까 y 거기다 곱한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보기 좋게 y 곱하기 로그 z 곱하기 2의 xy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쉬워졌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fy, y로 편미분합니다. 이제는 y만 변수. 그렇다면 x하고 z는 상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로그 z는 상수. 그냥 곱하면 되고 2의 xy승을
y로 편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2의 xy승 y로 편미분하면 2의 xy승 그냥 쓰고 이번에는 파워를 y로 편미분해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그냥 곱하고 y는 y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xy를 y로 편미분하면 x지요. 자, 그럼 다 됐어요. 해서 로그 z 곱하기 2의 xy승 곱하기 x. 보기 좋게 정리하면 x 곱하기 로그 z 곱하기 2의 xy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마지막으로 fz, z로 편미분해 볼까요? 그럼 z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xy가 상수예요. 그러면 2의 xy승이 통째로 상수 취급돼요. 그렇죠? 그럼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두면 되고 로그 z만 z로 편미분하면 되는데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dx분의 d 로그 x 이 자연 로그 x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 값은 x분의 1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방식이니까 로그 z를 z로 편미분하면 z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상수 취급해서 곱해진 2의 xy승하고 z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결과는 z분의 2의 xy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는 다 알아봤습니다. 변수가 몇 개든 편미분하려는 변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분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고개 편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럴 때 그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그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 도함수의 또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걸 배웠죠.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로부터 도함수를 구했다가 그것도 함수니까 또 도함수를 구하면 도함수를 두 번 구했다라는 뜻으로 그 결과를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2개 도함수다 이렇게 불렀죠. 또 미분하면 3개 도함수. 그렇죠? 편도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변수 함수를 그중에 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변수로 편미분을 하면 역시 다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 아니면 또 그 변수, 같은 변수 어떤 걸 선택하든지 또 하나의 변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고개 편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편미분하는 작업이 첫 번째일 때는 1개 편도함수, 두 번째일 때는 2개 편도함수, 세 번째가 되면 3개 편도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2개 편도함수 기호를 소개를 할게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변수, 4변수도 다 똑같아요. 이변수 함수 fxy가 주어졌을 때 우선 fx, fy 우리가 편미분해 볼 수 있습니다.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이것을 1개 편도함수라고 부릅니다. 1개 편도함수. 그냥 편도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제 고개 편도함수를 다룰 때에는 1개 편도함수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도함수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1개 편도함수도 역시 이변수 함수예요. 그렇다면 이 1개 편도함수의 편도함수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fx를 x로 편미분해 볼 수 있고 fx를 y로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fy도 x로 편미분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 y로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기호를 소개할 거예요. fx를 다시 x로 편미분한다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함수 f를 x로 편미분했다가 또 다시 x로 편미분한 거죠. x로 두 번 편미분했어요. 그렇죠? 그걸 기호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f, x, x 두 번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쓰면 앞에 있는 x가 먼저 편미분하는 변수예요. 그렇죠? 먼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x가 나중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순서가 왼쪽에 있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기호를 쓰면. 자, 그런데 우리가 fx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고도 썼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x로 편미분한다라는 얘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이걸 이변수 함수니까 예, x하고 y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x로 편미분한 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x가 먼저 선택한 변수입니다. 그렇죠? 예, 먼저 편미분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x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순서가 바뀌어요. 예, 라운드라는 기호를 쓸 때 순서하고 fxx라는 기호를 쓸 때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예, fxx라고 쓰면 앞에 있는 것이 먼저, 라운드라는 기호를 쓰면 뒤에 있는 것이 먼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x로 편미분하는 것이 연달아 두 번 이루어졌죠. 그렇죠. 사이에 다른 변수로 편미분하는 것이 아니고 x로 편미분하고 또 바로 x로 편미분했죠. 이렇게 연달아 붙으면 그걸 몇 승하고 쓸 수 있어요. 두 번이니까 제곱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연달아 있지 않으면 이 기호를 쓰면 안 돼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라고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라운드가 두 번 있다라는 뜻으로 제곱인 것처럼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 x를 두 번 계산한 거다라는 뜻으로 라운드 x의 제곱인 것처럼 괄호 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에는 라운드 x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fx를 y로 편미분하면 예, 순서대로 fxy 이렇게 쓸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먼저 x, 뒤에 있는 게 나중 y.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y로 편미분한 거죠. 그렇죠? 해서 오른쪽에 있는 x가 먼저 선택한 변수, 왼쪽에 있는 y가 나중에 선택한 변수. 그렇죠? 예, 이걸 기호로 쓸 때는 라운드 y, 라운드 x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y, x 순서대로 라운드 y, 라운드 x 다른 변수니까 제곱이라고 쓸 수는 없죠. 예, 각각 써야 되고요. 라운드 y, 라운드 x. 그런데 위에는 라운드가 제곱이니까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예, 제곱인 것처럼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fxy라고 쓰던지 라운드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제곱 f라고 쓰던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볼까요? fy를 x로 편미분한 것은 순서대로 fyx라고 써요. 이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x로 편미분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제곱 f라고 씁니다. 마찬가지 fy를 y로 편미분하면 fyy라고 씁니다. 이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y로 편미분한 거예요. y로 편미분하는 게 두 개 연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예, 3개 편도함수, 4개 편도함수도 예, 기호를 연습해 보세요. 똑같이 두 개의 기호 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볼까요? fxy가 x의 3승 플러스 x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2y제곱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이변수 함수에 이계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계 편도함수는 변수를 선택해서 편미분하는 작업을 두 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계 편도함수니까 변수는 두 개고 fxx, fxy, fyx, fyy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개를 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계 편도함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라 라고 제시를 했다면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지만 예, 이계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있는 걸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개 편도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fx 먼저 계산해 볼까요? x만 변수입니다. x의 3승 x로 편미분하면 3x의 제곱. 그렇죠? y는 상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y의 3승은 상수니까 그냥 곱해 두고요. x의 제곱 편미분하면 2x. 그렇죠? 마이너스 2y 제곱은 x로 편미분할 때는 y가 상수 취급당하니까 0이에요. 사라져요. 예, 해서 x로 편미분한 결과는 3x 제곱 플러스 2x y의 3승이죠. 어렵지 않죠? 일개편도 함수가 또 있죠. 그렇죠? 예, y로 편미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fy를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해요. 그렇다면 x는 상수 취급하니까 x의 3승은 통째로 상수 취급. 편미분하면 0입니다. x제곱 y 3승은 곱해진 상수 x제곱은 그냥 곱하고 y의 3승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y가 변수 취급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y제곱은 편미분 돼야 돼요. y제곱 y로 편미분하면 2y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y. 어렵지 않죠? 그래서 fy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계편도 함수를 계산합니다. fxx는 fx를 다시 x로 편미분하는 거죠. fx는 여기 있습니다. 예, 이 값을 다시 x로 편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만 또 변수 취급하니까 3x제곱, 예, x로 편미분하면 x제곱이 2x가 되니까 3 곱하면 6x. 그렇죠? 마찬가지 2xy의 3승은 x를 x로 편미분하면 1이니까 곱해진 상수 2y의 3승. 그렇죠? 그래서 fxx는 6x 플러스 2y의 3승이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fxy는 이번에는 fx를 y로 편미분해요. y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3x제곱은 0으로 떨어지지요. 그렇죠? 2x 상수입니다. 곱하면 되고 y의 3승 y로 편미분하면 3y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갖다 곱하면 6x y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fyx 이번에는 fy를 x로 편미분해요. fy 여기서 얻었어요. 그렇죠?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입니다. 그걸 x로 편미분하니까 x만 변수, 그럼 마이너스 4y는 상수 취급 0이죠? 예, 이것만 편미분하면 되는데 3y제곱은 상수 취급 곱하면 되고 x의 제곱, x로 편미분하면 2x지요. 그럼 3y제곱하고 곱합니다. 6x, y의 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fy를 여기 있어요. y로 편미분해요. 이번엔 y만 변수예요. 자, 그렇다면 3x제곱은 상수니까 곱하고 y제곱, y로 편미분하면 2y. 2y랑 3x제곱 곱하면 6x제곱 y. 그렇죠? 마이너스 4y,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계 편도함수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제를 통해서 보니까 이계 편도함수가 여기 x로 먼저 y로 나중, 여기는 y로 먼저 x로 나중, 편미분한 이계 편도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같지는 않아요. 예,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같으냐라는 건데, 예, F가 C2 클래스에 있으면 같아요. 예, 우리 앞의 시간에서 예, F가 C1 클래스에 있다라는 의미를 예, 설명했었죠. 예, C2 클래스도 같은 얘기로 갑니다. 예, 이계 편도함수가 다 연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C2 클래스에 있으면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것을 클레로의 정리라고 하는데 뒤에서 클레로의 정리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론 전개를 할 때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시트 클래스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함수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같아요.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특별하게 조작을 하면 다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많은 함수들이 마치 C2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같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클레로의 정리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함수에, 그 다변수 함수에 이계 편도 함수, 예. 이계 편도 함수가 전부 연속이 되면, 네. 이계 편도 함수 fxy하고 fyx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계 편도 함수가 전부 연속이 되면, 예. 같은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요. 예. 해서 이계 편도 함수가 연속이면, 그러면 예. fxy와 fyx는 항상 같아요. 내가 편미분하려는 변수를 선택한 그 조합만 같으면 순서하고는 관계없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클레로의 정리라고 하는데, 예, 이 경우에 fxy를 이계 편도 함수가 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를 C2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3변수 함수에 대해서 4개 편도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예제 7번 볼까요? 3변수 함수 fxyz가 sin 3x 플러스 yz 이렇게 주어졌을 때 4개 편도 함수 fxxyz를 구해라 그랬어요. 예, 4번 편미분한 거니까 4개 편도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4개 편도 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쓸 때는 순서가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가장 뒤에 있는 것이 가장 나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x로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두 번째 다시 x로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세 번째 y로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네 번째 z로 편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순서대로. fx부터 계산해야 돼요. 변수가 3개 있어요. x만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y하고 z는 당연히 상수 취급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sin 어떤 함수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결과는 코사인 어떤 함수라고 우선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안쪽에 어떤 함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끝내면 안 되고 다시 x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함수가 3x 플러스 yz입니다. x로 편미분할 거니까 y와 z는 상수 취급해요. 그렇다면 yz는 상수밖에 없는 거니까 0이 되지요. 그렇죠? 3x, x로 편미분하면 3이 되지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3이지요. 해서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x로 편미분한 1개 편도함수를 얻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다시 x로 편미분해서 2개 편도함수 fx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해진 상수 3은 그냥 곱하면 되지요. 코사인 어떤 함수지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어떤 함수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끝나지 않았죠? 함수가 있었으니까 다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시 x로 또 두 번째도 x로 편미분할 거니까 이것을 x로 편미분해서 곱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yz는 상수 취급하니까 역시 3x 플러스 yz를 x로 편미분하면 3이 되죠.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결과는 fxx는 마이너스 9 사인 3x 플러스 yz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3개 편도함수를 구해볼까요? fxxy를 계산합니다. 예, 이 결과를 y로 편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곱해진 마이너스 9라는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 사인 어떤 함수 y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어떤 함수 끝나지 않았죠? 함수가 있었으니까 이걸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y만 변수입니다. x와 z는 상수죠. 그러면 3x는 상수만 따로 있으니까 편미분하면 0이 되고요. 그렇죠? yz는 곱해진 거니까 곱해진 상수 z는 그냥 곱해두고 y는 y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과는 z가 되네요. 예, 해서 결과는 fxxy는 마이너스 9 코사인 3x 플러스 yz 곱하기 z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4개 편도함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f
xxyz 계산해 볼까요? 예, 똑같아요. 이번에는 z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걸 지우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z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코사인 어쩌고라는 것도 변수 취급, z도 변수 취급이에요. 그렇죠? 상수는 마이너스 9밖에 없어요.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9는 그냥 곱하고 이제 두 함수가 곱해진 거니까 z로 편미분할 때 라이프니츠 룰을 씁니다. 그렇죠? 교대로 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z를 z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코사인 3x 플러스 yz는 그냥 곱하고 그럼 1하고 곱했으니까 그냥 코사인 어쩌고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반대로 이번에는 z는 그냥 곱해두고 코사인 어쩌고를 편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z로 편미분할 거예요. 코사인 어쩌고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이렇게 되지요. 어쩌고라는 게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z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근데 z로 편미분하면 변수 x, y, z 중에 z만 변수 그러면 x하고 y는 상수 취급 그렇죠? 3x는 상수만 있으니까 z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그렇죠? yz는 y가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고 z를 z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1은 곱하나 마나. 잘했죠?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9 앞에는 코사인 3x 플러스 yz 뒤에 여기 y하고 z하고 마이너스 1하고 앞으로 꺼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yz 그리고 뒤에 사인 함수 곱하면 되죠. 곱하기 사인 3x 플러스 yz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편미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편도 함수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